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아우디의 전기차입니다. Q4 스포츠백 40 e-tron 준비를 했는데요. 컴팩트 SUV죠. 루프라인을 들어갈수록 낮춘, 그래서 쿠페라인을 적용한 스포츠백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차체 길이가 4,590mm입니다.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차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넓은 실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는 등 좀 더 앞선 기술들 많이 들어와 있죠.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하고 있지만 막혀 있다는 것, 전기차의 특징이죠.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아우디 엠블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앞뒤로 20인치 타이어 들어와 있고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적용을 해서 좀 더 힘있는 매력적인 디자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82kW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전기 모터는 뒷차축에 들어와 있습니다. 후륜 구동으로 움직이는데 최고 출력 204마력의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 2150kg, 2톤을 좀 더 넘는 공차 중량을 갖추고 있어서 좀 제법 무게는 있지만 204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판매 가격 7,27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을 넘지만 여러가지 보조금 받으면 6천만원대 후반. 그리고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죠. 할인 판매도 하고 있는 데다가 전기차 보급이 시원치 않아서,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에 전기차 좀 살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럴 때가 바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차 아우디 Q4 스포츠백 40 e-tron 타고 여러분과 함께 시승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들어오면 따로 시동을 켜지 않아도 출발 준비가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거죠. 스티어링 휠 보시죠. 하나, 둘, 셋. 세 바퀴 조금 더 도네요. 3.1회전, 3.2회전 정도 하는데 컴팩트 SUV인데 3회전을 조금 더 돌아간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를 수평으로 잘라놨습니다. 약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조향 감각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왼편에 계기판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 계기판은 이 뷰 버튼을 눌러서 형태를 달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음성 명령, 오디오 버튼, 핸드폰, 전화기 연결 버튼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D와 B가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 모드, B는 브레이크 모드죠. 브레이크 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작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어 변속을 위한 패들이 아니라 회생제동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패들입니다. 마이너스 패드를 계속 누르면 3단계로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가장 강한 회생제동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패들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B와 D 브레이크 모드와 드라이브 모드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또 한번 조절을 하게 됩니다. B에서는 따로 패들이 작동하지 않네요. 회생제동이 작동하다가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로 해제가 됩니다. 회생제동 강도 조절이 해제가 돼서요. 주행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센터페이샤 인포메이션 모니터 10.25인치 버추얼 콕핏 플러스로 계기판을 구성하고 있고요. 센터페이샤에도 이렇게 별도의 모니터를 놓고 있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이런 기능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로 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무선 연결이 가능한 것이고요. 스마트폰에 올라와 있는 이런 기능들 자동차 연동시켜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량, 드라이브 셀렉트, 주행 모드입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개별 설정은 주행은 효율 균형 스포츠, 스티어링은 승차감 스포츠.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충전 및 효율, 충전. 예약 충전이 가능하고요. 고급 충전 설정. 집에서, 회사에서 충전하는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보호 기능, 충전을 80%에서 제한하는 거죠. 플러그인 차지 기능, 계약을 하면 이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배터리가 얼마 없다. 그럴 때 주행거리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남은 주행거리를 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배터리로 가장 멀리 갈 수 있게 움직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킥다운 버튼을 누르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다시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주행거리 모드, 지금은 배터리 충분하니까 굳이 주행거리 모드 설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에어컨, 보조 에어컨, 출발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에어컨이 작동하는 거죠.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램프의 형태를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헤드램프의 빛의 형상도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 과속 경고 110 넘으면 과속 경고를 한다든지, 140 넘으면, 190 넘으면 이렇게 과속 경고 시스템을 설정을 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들어와 있고, 거리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아우디 프리센스, 충돌에 대비해서 작동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 휴식 권장 기능까지 들어와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왼편에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바로 쓸 수 있게 꺼내 놓았죠. 전후라고 보면은 그 아래 에어컨 공조 장치들 작동시키는 버튼들 들어와 있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죠. 에어컨 끌 수가 있고요. 좌우 싱크, 오토, 이렇게 늘 풍향, 풍량, 실내 공기순환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터 버튼 이 안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비상등, ESC 오프,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톱, 운전자 지원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변속기는 아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속기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밑으로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 C-V2 전원 아울렛, 그리고 스마트폰 정도 놔둘 수 있을 텐데요. 이 스마트폰은 다시 이쪽 벽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무선 충전이 이루어진다. 센터 콘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콘솔은 또 이렇게 팔받침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요.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이렇다 할 버튼이 없죠. 터치를 하면 실내등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컴팩트 세그먼트 SUV 치고는 제법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여유있게 드나듭니다. 지붕선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을 적용하고 있죠. 머리 윗공간이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하게 앉아서 머리 윗공간을 체크해보면 손바닥 2개 여유있게 드나드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이 정도라면 차급에 비해서 공간은 넓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2열 바닥은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솟아있지 않아서 제한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가서 앉으면 역시 손바닥 2개가 꽉 끼는 정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시트는 아니라고 친다면 비상시에 성인이 앉아 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도 준비되어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 그러니까
뒷좌석 온도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C타입 USB 포트 2개, C-V 전원 아울렛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은 또 접을 수가 있겠죠. 4대 2대 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만 접으면 스키스루 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테고, 시트를 다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겠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살짝 흐립니다. 외기온도 19.5도 딱 좋은 온도죠. 자, 파워트레인 잠깐 보시면 82kW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후륜 구동입니다. 하나의 모터를 뒷차축에 배치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 150kW죠 204마력의 힘을 냅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409km고요 하지만 지금 주행 가는 거리 403km인데요 배터리 잔량이 87kg입니다 100%면 뭐 400km, 500km 이상 가지 않겠나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봄, 가을 아주 최적의 기온일 때는 인증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가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도 좀 많이 떨어지죠. 한겨울에는 주행 가는 거리 많이 줄어듭니다. 이 점 감안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노면 충격을 툭툭툭툭 치고 지나가는 정도의 느낌 전달되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면을 딱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단순화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를 활성화시켜서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차선을 밟고 있다, 경계선으로 빨간 빛을 비춰주면서 경고를 해주고요. 앞차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진다, 역시 경고를 해줍니다.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증강현실이 반영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으로 화살표를 또 보여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요. 보기에는 아주 단순화된 화면이지만 필요할 때는 필요한 정보들이 차곡차곡 올라와 줍니다. 드라이브 셀렉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효율로 갑니다. 아주 차분하죠. 툭툭 가속 페달을 툭툭 쳐봐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해봐도 뭐 그렇게 큰 예민한 반응이 없습니다. 너는 밟아라, 나는 나대로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거죠. 다이내믹 스포츠 모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이내믹 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시스템 2단계, 2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가속 페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엑셀 오프를 했을 때 회생제동도 적극적으로 작용을 하죠. 자, 이 회생제동을 완전히 해제를 하고 움직여도 가속 페달에 대한 예민한 반응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툭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해 보는데 그때마다 시트가 몸을 밀고 가는 그런 느낌 받게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주행 반응. 구조적으로 전기차는 주행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중앙에 바닥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 그렇죠. 이 차 후륜 구동인데요.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무겁게 자리를 합니다. 앞뒤의 무게 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구조죠.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이 네 바퀴 안쪽으로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위치합니다. 내연기관에 비유하자면 미드십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미드십 엔진이 가장 무게 배분이 이상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가 구조적으로 그런 미드십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후륜 구동이니까 미드십 후륜 구동에 가까운,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주행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SUV 스타일이어서 차체가 좀 높죠. 시트도 높고, 그래서 운전자의 아이 포인트도 좀 높습니다. 멀리까지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좀 노면의 충격, 차체 흔들림에 좀 그
크게 반응할 수가 있죠. 껐덕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밑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차체 흔들림이 크지가 않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떤 그 SUV의 장점을 잘 확보하면서 단점은 잘 극복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내가 아주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가 빠져서 그렇죠.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릴 텐데, 바람 소리를 들으려면 시속 120, 3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 바람 소리가 좀 거슬리게 들릴 텐데요. 자유로에서 시속 90km가 제한 속도고, 고속도로 달려봐야 시속 110km가 제한 속도입니다. 그 속도에 이내로 달린다고 한다면 소음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움직여 봅니다. 제한속도 90에 맞춰서. 그런데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갈 텐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고 차선을 밟는 법이 없죠. 그리고 앞뒤와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뒤와의 차간거리를 시간거리로 표시를 하고 있죠. 이 앞차와의 시간거리가 2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사용했다고 했는데 MEB 플랫폼 사용을 하죠. 조향각이 큽니다. 앞타이어가 좀 더 조향각을 크게 만들어 놓아서요, 좀 더 좁은 공간에서 유턴이 가능하죠.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회전 반경이 10.2m 라고 하는데요, 10.2m면 유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조용해서 시끄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용해서 사각거리는 소리, 이물질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잡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라는 얘기죠. 실내 정리정돈 잘 하지 않으면 이런 잡소리들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디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디오를 들으면서 움직이면 좋죠. 출력 160W 8개의 스피커를 갖춘 6채널 오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따로 들어보지는 않겠지만, 또 SUV에서 세단보다는 실내 공간도 좀 넓은 편이고요, 좀 높은 수준의 오디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브레이크 깊게 한번 밟아봅니다. 하나, 둘, 셋. 아우디 프리센스 이렇게 작동을 하죠. 고, 고, 고. 제동 대신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을 좀 더 강하게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너를 강하게 들어왔는데 얼마든지 밟아봐라, 아무리 빠른 속도에서도 나는 코너링을 제대로 하겠다 라는 그런 반응 일깁니다. 아주 SUV여서 차체는 높지만 노면의 밀착감이 크고요, 내 타이어가 노면에 딱 밀착해서 돌아가는, 사륜구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타이어의 접지가 제대로 느껴진다라는 얘기고요. 후륜구동이죠. 후륜구동이지만 우리가 내연기관 차의 후륜구동 하면 약간 오버스티어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공식처럼 알고 있죠. 후륜구동은 오버스티어, 전륜구동은 언더스티어, 뭐 이런 특성이 난다 그러는데요, 전기차에서는 그 부분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무게중심이 아주 이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다 싶어도 뉴트럴한 중립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변속기 드라이브 모드와 브레이크 모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모드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쭉 가다가 회생제동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좀 더 강하게 충전이 일어납니다. B에서 저 정도죠. D 모드로 가게 되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제로로 가죠. 근데 헤드를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굳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가장 강한 크기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작동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D모드, B모드, 그리고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의 회생제동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주행 상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리막길을 갈 때는 B모드로 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패들 시프트 마이너스 패들을 이용을 하면 브레이크를 밟는 기분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잔량이 조금 늘어나기도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가 다시 채워지는 경우는 없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더 넣기 전에는 연료 탱크가 다시 차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대관령 꼭대기에서 양양까지 내려간다, 강릉까지 내려간다 할 때는 대관령 꼭대기에서보다 강릉 도착해서 배터리 잔량이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갈 때 내가 가는 길이 오르막이 전체적으로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판단을 하고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춘천 가는 길이 갈 때는 살짝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조금 더 되고요. 올 때는 내리막이어서 살짝 내리막이어서 생각보다 연료 소모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는 길에 주행하는 코스의 고도, 경사도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목적지가 출발지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 보고 판단해서 움직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차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컴팩트 전기 SUV 지만 굳이 컴팩트에 연연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성능 면에서 봐도 그렇고 실내 공간 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컴팩트급에서 기대하는 성능 그 이상을 보여주고요. 공간도 그 이상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급 이상의 어떤 그 가치를 담은 전기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우디 Q4 스포츠백 40 이트론 기본형과 프리미엄이 있죠. 시승하는 차는 프리미엄 트림이고요. 프리미엄 트림 7,270만원입니다. 기본형은 6,570만원이고요. 세제 혜택을 받으면 서울시 기준 6,266만원, 6,0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이 차 공차 중량 2150km에 최고 출력 214마력이죠. 마력당 무게비 약 10.5kg 정도 됩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8.5초입니다. 일단 에어컨 끄고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차곡차곡 힘을 끌어 모아서 가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리지 않고요.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결과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 효율로 가고요. 실내 온도 19도, 풍량 2단계로 에어컨 세팅했습니다. 외기 온도 20도네요. 트림미터 최근 주행 기록으로 가죠. 세팅 다시 하고요.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7.6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약 5km 도심주행 이어왔고요. 1시간 15분 동안 56km 달려왔네요. 평균 속도 시속 44km였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6km 기록했습니다. 전기자동차여서 이 교통체증 구간에서도 꾸준히 차곡차곡 연비를 개선했고요. 도심 주행에서도 연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4.8인데 이보다 kWh당 2.6km 더 달린 연비 기록한 거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목적지 설정, 검색어를 말씀하세요. 교대역,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가 검색어를 말하거나 라인 번호를 선택하세요. 취소. 야, 이 취소합니다. 포르쉐가 이러더니 얘도 이러네요. 교대역 했더니 교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강남역,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남역, 현재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음성인식 시스템 명령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검색어를 말씀하세요. 강남역, 목적지를 찾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추가 검색어를 말하거나 라인 번호를 선택하세요. 독일에서 와서 그런가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듯 합니다. 음성 명령의 인식률은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룸미러입니다. 리어윙이 룸미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룸미러를 위아래로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죠. 후방 시야를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윙이 만드는 이 선이 좀 거슬립니다. 리어윙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또 디자이너들 생각은 다르겠죠. 네, 지금까지 아우디 Q4 스포츠백 40 e-tron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컴팩트 SUV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실내 공간 제법 넓게 확보하고 있고요. 82kWh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204마력의 힘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2톤이 넘는 이 몸을 거뜬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필요할 때 가속을 하게 되면 아주 경쾌한 가속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160km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하지만 고속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는 아닌 만큼 크게 불편할 일은 아니다 싶고요. 7천만원 7,270만원의 가격, 보조금을 받고 할인받으면 뭐 6천만원대에서 충분히 구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전기자동차가 워낙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조차 차질을 빚을 정도로 전기차 판매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나 충전하기가 참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늘 역발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기차가 안 팔릴 때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요즘에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말고 개인주택이나 완속 충전기, 전용 충전기 설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이 전기차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